이어 이화수와 함께하는 주간 경제동향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주간 경제동향의 이화수입니다. 이번 달 들어 일주일간의 르바란 연휴로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이 열리지 않았던 가운데 영국의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출렁거렸던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 소식과 일본과 영국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 기대감 등으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급속히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은 조세사면법 실행에 따른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되며 주가지수가 5,000포인트대로 올라서는 등 호조를 보인 가운데 미 달러화 대비 루피아화 환율의 하락 압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이번 조세사면법의 실행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의 세수 부족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 등을 반영하여 국가 신용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럼 주간 경제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경제뉴스 중에 주목할 만한 소식을 되짚어보는 위클리 이코노스파 시간입니다. 르바란 연휴를 며칠 앞둔 지난달 28일 조세 사면 법안, 즉 텍스 앰네스티 빌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예산 부족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큰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세사면법은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9개월간의 기간 동안에 과거 조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했던 자금을 자진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세금만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에 숨겨진 자금을 신고하거나 해외에 은닉했던 자금을 신고 후에 국내로 반입하여 정부가 지정한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신고 기간에 따라 2에서 5%의 차등적 혜택을 제공하고 단순히 신고 및 국내 반입만 하고 투자는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기간에 따라 4에서 1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총 9개월 동안의 신고 기간 중 총 3개월 안에 자진하여 관련 자금 내역을 신고하고 국내에 투자할 경우에는 2%의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 이후 3개월인 10월부터 12월까지는 3%, 마지막 3개월인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의무 투자 기간은 3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관련 국내외 도피 자금을 세무당국에 신고 및 국내 반입만 하고 3년의 의무 투자에는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3개월 단위로 구분된 신고 기간 동안 각각 4, 6, 그리고 1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세 사면 프로그램의 실시로 총 165조 루피아의 조세 수입을 추가로 걷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관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빼떼빼빼, 위가 등 정부 소유의 4개 회사는 올해 안으로 주식시장을 통한 14조 3천억 루피아의 증자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조세사면법 시행에 따라 유입된 대규모 자금을 활용하여 정부 소유 기업들이 증자 계획을 실행토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름인 경제협력부 장관은 이번 기회가 국영기업들이 풍부한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할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관련 정부 부처들은 은닉자금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는 납세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번 조세 사면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고된 세무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향후 세무조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법 적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합법적 자금 세탁 가능성 등 이번 조세사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며 지난 수요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잠재적 조세사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일단 기다려보자는 심리로 돌아설 것인지 그 파급 효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6월달 인도네시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인플레이션율은 라마단 금식 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물가 상승 압력에 가중되면서 지난 5월의 3.33%보다 높은 3.4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월 대비로는 0.6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연간 물가 상승률 목표 범위인 3에서 5% 범위 내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에는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 지표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제 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7월 14일 미달러당 13,085루피아로 종가 기준 7월 1일 대비 50루피아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발표 이후 르바란 연휴 기간 동안 회복세를 나타냈던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투자 심리 회복과 인도네시아 의회의 조세 사면 법안 통과 이후 신규 투자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 등이 이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원화 환율은 7월 1일 대비 7.6원 하락한 1,137.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5월 2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어제 개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1.25%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이후 하락 압력이 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7월 14일 8.69원으로 지난 7월 1일 대비 0.07원 하락하면서 루피아 대비 원화의 상대적 강세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통화표시 10년물 국채는 7월 14일 7.20%로 마감하면서 7월 1일 대비 0.2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조세 사면 법안 실행에 따른 채권 투자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7월 14일 5,083포인트로 지난 7월 1일 대비 112포인트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말 5,0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 주식시장의 호조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이 거래량은 하루 5조 8천억 루피아에서 9조 6천억 루피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경제지표의 박예지였습니다. 비즈니스맨들에게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인리비즈 포커스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 최초로 자카르타와 서부 자바의 반둥을 잇는 고속철도 사업 비용이 철도 설계 변경에 따라 당초 예정액보다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조인트 벤처 회사인 KCIC는
교통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철로의 폭을 기존의 4.6m에서 5m로 확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철로의 폭이 확장되면 고속철의 최고 운행 속도가 기존의 시속 250km에서 350km로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연장 142.3km에 달하는 자카르타 반둥 간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의 당초 사업 예산은 미화 51억 불이었습니다. 총 사업비의 75%는 중국 개발은행로부터의 차관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인도네시아 4개 국영회사의 콘소시움 지분으로 충당될 계획이었습니다. 항고로 부디 위르야완 KCIC 대표는 이러한 설계 변동의 내용과 비용 증가에 대하여 아직 중국 개발은행에 공식 통보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카르타 반둥 간 고속철 사업은 2019년 5월을 완공 목표로 하여 올해 1월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부로부터의 관련 사업허가 취득 등 행정 처리 절차가 지연되면서 건설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속철도 노선 142.3km 중 60%에 해당하는 84km의 토지 수용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완공 후에는 자카르타 반둥 이외에 할림, 까라왕, 왈리니, 뜨갈루아르 등의 4개 역에서 정차하게 될 예정입니다. 고속철 사업은 일본과 중국이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여 작년 9월에 중국이 최종 수주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이둘 피트리 연휴 기간을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이를 무딕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귀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고향으로 돌아온 귀성객들이 소비한 돈의 영향으로 지방의 경제가 일시적으로 활성화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무디코노믹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즉 까디는 올해 르바란 기간 동안 자카르타를 제외한 지역으로 유입되어 일시적으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무디코노믹스 자금 규모가 120조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까딘의 분석에 따르면 도시에서 돌아온 약 2,600만 명의 귀성객들이 평균적으로 약 300만에서 400만 루피아를 지방에서 소비하며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본국 송금액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지방 경제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유입된 자금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르바란 성수기에 현지인들은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는 등 유흥 활동 등에 대한 소비를 크게 늘리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식당이나 선물 가게 등의 매출액은 크게 증가하고 동물원이나 유원지 등도 일시적으로 입장료를 인상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 동안 물가 상승이 발생하지만 소비가 활발해져서 지역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성으로 인한 이러한 소비 증가가 일시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는 있지만 지역 내의 인프라 수준이 미약하여 아직까지 장기적인 투자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코이 정부도 귀성에 따른 지방으로의 자금 유입을 장기적인 지역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정부는 지역 간 균등 발전을 위한 지방 교부금으로 60조 루피아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27일로 예정된 자동차 번호판 홀짝제 시범 실시를 앞두고 그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 연합은 단속 카메라의 부재 등 실질적인 제도 적용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책적 유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짜 번호판 불법 제조 확산 등의 부작용 가능성과 기업의 운송 비용 상승 유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동차 번호판 홀짝제 실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 행정당국은 7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한 달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8월 30일부터는 경찰이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내년도에 ERP 시스템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예전의 3-in-1 제도가 시행되었던 잘란 수디르만, 잘란 땀린, 잘란 갓토 스브루토에서
아침 7시에서부터 10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운영됩니다. 시 행정당국은 지난 2013년부터 ERP 시스템의 도입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요금 징수를 위한 차주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의 불안정성이 대두되고 입찰 비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자카르타의 교통 문제 해결이 미뤄져 왔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자카르타 도로의 평균 주행 속도는 25km/h이고 정체나 피크 시간대에는 평균 14km/h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주는 이슬람의 단식 기간인 라마단의 종료를 축하하는 이둘 피트리가 포함된 연휴였습니다. 이둘 피트리의 어원은 아랍어로 금식을 끝내는 축제라는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이동하여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한편 귀성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 건수도 많은 것이 이 시기입니다. 다행히 올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약 22%가 감소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 6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는 2,168건이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440여 명, 중상자는 780여 명, 경상자는 3,1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을 진행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3년간 주간 경제동향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분이 이 코너를 맡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